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암 예방 및 치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암은 우리나라에서 사망 원인 1위인 병입니다. 암은 두려운 병인 것은 틀림없지만 암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당황하여 잘못된 판단을 하면 나머지 생이 불행해집니다. 암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예방과 치유 방법이 없지만 나름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릴 것은 암에 대해서 다른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오토 바르부르크는 세포 속 산소호흡 결핍이 당 발효로 대체되어 암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증명하였고, 이 업적으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2회나 수상하였습니다. 즉, 정상세포는 연료와 산소를 결합해서 에너지 생산을 하는 데 반하여 암세포는 산소가 결핍된 환경에서 당 발효를 이용해 에너지를 생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암의 원인은 더 이상 미스터리가 아니다. 어떤 세포라도 필요한 산소의 60%가 차단되면 암이 생긴다고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오토 바르부르크의 이론은 이후 반증을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에서는 그의 업적이 묵살되었고, 옳다는 것이 지속적으로 확인되었는데도 임상진료를 실시하지 않았는데, 이는 너무 간단해서 암 산업계 전반의 생존을 위협하고 돈이 안 되었기 때문이라고 많은 학자가 주장합니다. 서양의학에서 암에 대한 3대 표준요법은 수술, 항암요법, 방사선요법인데, 오토 바르부르크가 주장하는 관점에서 보면 항암요법과 방사선요법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포에 너무 많은 독을 가하여 위기에 처한 호흡효소의 활동을 방해함으로써 혈중 산소 농도를 급격하게 떨어뜨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더욱 암의 원인이 되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이른바 전이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의사의 권고에 무조건 따르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오토 바르부르크가 주장하는 이론에 입각하여 암이 발생하는 데 필요한 각종 요소를 역으로 이용하면 암을 예방, 치유할 수 있다는 유추가 가능합니다. 먼저 암의 스위치 켜기의 입장에서 보면, 즉 암을 발생시키는 원인, 어떤 요인이 세포에서 산소 부족을 야기하는지를 살펴보면 원인을 규명할 수 있고 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가공된 기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인체 세포막은 기름으로 생성되어 있는데, 가공된 불량 기름을 많이 섭취하면 세포막을 통한 산소 유입이 방해를 받음으로써 암 발생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팝콘, 튀김, 슈크림, 과자 등 제조할 때에는 입에서 살살 녹는 그 식감을 가질 수 있는 트랜스 지방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식물성 지방에 수소를 첨가해서 경화시키는 것인데, 이것은 작은 양도 몸에 독성으로 작용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몸에 좋다는 것은 많은 분이 알고 있지만 오메가6 지방산에 대해서는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오메가6 지방산에 의해서 염증성 프로스타글란딘이 생성됨으로써 면역계를 압박해 염증, 심장질환, 암을 증가시키는 것은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 대부분의 가공식품은 오메가3와 6의 가 균형 있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가공식품을 많이 섭취하면 혈류를 늦추고 적혈구 응집을 유발하여 세포로의 산소 전달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둘째, 산성 체액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체액이 산성화되는 가장 큰 원인은
식품 섭취 종류의 변화와 관련이 큽니다. 과거에는 채소, 과일 등 알칼리성 식품을 많이 섭취했으나 현대에는 설탕, 곡물 및 동물성 단백질, 인산을 함유한 탄산음료 등 산성식품을 많이 섭취하게 되어 체액이 산성화되고 있는데, 산성체액은 알칼리성 체액에 비하여 산소 전달 효과가 매우 낮음으로 인하여 암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암의 식량 역할을 하는 설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세포와 달리 암세포는 에너지를 만들고 생존하기 위해 설탕을 발효하여 성장합니다. 설탕을 대사하기 위해서는 비타민 B, 칼륨, 마그네슘, 크롬, 아연 등 영양소를 소비하게 되므로 영양소 결핍이 발생하고, 그 결과 몸속에서 산성 물질이 만들어져 세포와 조직은 심하게 산성화됩니다. 설탕이 체액 속에 많으면 인슐린과 에스트로겐이 과다 생성되어 호르몬 불균형을 초래하고, 과도한 에스트로겐은 전립선 비대증, 대장암, 자궁암, 난소암, 유방암 등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넷째, 흰 밀가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밀가루에 포함된 글루텐 및 렉틴이라는 물질은 알레르기나 장 누수 증후군을 발생시키는 경향이 크고, 이로 인해 면역 체계에 손상이 발생하면 염증성 화학물질이 홍수처럼 만들어짐으로 인하여 미네랄 등 영양소 고갈 현상이 생기고, 그로 인하여 체액이 산성화되어 암이 발생될 여건이 만들어집니다. 다섯째, 유제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유제품은 암을 유발하는 단백질인 카세인을 함유하고 있으며, 성장 호르몬인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전문용어는 IGF-1이라고 합니다.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의 혈중 농도를 증가시킴으로써 성인에게는 암을 발생시킬 수 있는 바 유방암, 대장암, 전립선암의 급속한 성장과 증식은 유제품 섭취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연구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과량의 동물성 단백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과량의 동물성 단백질 섭취로 인하여 체액이 산성화되면 효소 형성을 억제하고 비타민 D 생성을 방해함으로써 세포에 미네랄 등 영양 결핍이 발생되고, 이것이 암 발생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붉은색 고기에는 철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철분을 분해하기 위해 산소 소모가 커서 암 생성 전이가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붉은색 고기를 즐겨 먹는 사람은 폐암 발생률이 300%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조리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굽는 요리는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이라는 발암 물질을 생성합니다. 또한 설탕과 아미노산과 반응하여 갈변, 노랗게 변합니다. 갈변할 때 생기는 최종 당화산물은 영문 약자로 나이를 뜻하는 AGE로 쓰는데, 말 그대로 인체의 노화에 관련되는 바 DNA 및 DNA를 복구하는 데 필요한 효소까지 파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손상된 효소는 산소호흡과 에너지 생성 등 중요 기능을 차단함으로써 세포에서 산소 부족을 초래합니다. 여덟째, 스트레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으면 맞은 것처럼 몸에 통증이 생기는데, 이것은 스트레스로 인하여 염증 물질이 만들어져서 인체에 축적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며, 이 염증 물질이 세포의 산소 전달을 방해합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인체 내에서 암의 스위치를 켜는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고 스트레스를 받는 동안 생성되는 노르에피네프린은 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스트로겐을 비롯한 치료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5년간 여성 호르몬제를 사용한 여성은 유방암 위험이 40% 증가되는 것으로 연구되었습니다. 또한 암 환자의 80%에게 사용하는 항암제는 위장관을 감싸는 세포 파괴로 영양소 흡수 불량과 장 누수를 야기하는 등 인체 내에서 암이 발생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합니다. 독성 화학 물질을 생산, 혼합하는 의료계 종사자들의 암 발생률이 높은 것도 이러한 현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발생된 암의 스위치를 끄는 방법, 즉 치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암의 스위치를 켜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암 예방을 위해 중요하며 그런 환경에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암 치유법의 중요한 방법입니다. 먼저 식품에 의한 독소의 해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파, 케일, 미니 양배추 같은 십자화과 채소가 해독을 돕는 작용을 합니다. 그러므로 음식으로 섭취하거나 채소즙을 마시거나 고품질 영양보충제 섭취로 간의 발암물질 분해를 도우면 암 예방과 치유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음 독소 해독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부는 신체의 가장 큰 기관입니다. 그리고 신체 해독 시스템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사우나 등 온열요법은 살충제, 폴리여마비페닐 같은 지용성 독소 수치를 낮추고 수용성 독소는 땀에 실려 나가고 납, 수은과 같은 중금속이 배출되도록 돕는 작용을 합니다. 다음, 기도와 명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레리 도시 박사에 따르면 기도는 강력하고 정당한 암 치유 방법이라고 합니다. 또한 정기적인 명상은 스트레스를 낮추고 염증을 줄이며 혈당 조절을 돕고 면역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암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다음,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은 조직에 더 많은 산소를 공급해서 산소 결핍을 막아줍니다. 또한 영양 공급을 돕고 해독을 촉진하는 것 외에도 호르몬 균형을 조절하고 염증을 줄이며 면역 기능을 높여 암 발생을 억제하는 작용을 합니다. 아울러 운동은 인슐린과 혈당 수준을 낮춤으로써 암세포를 굶주리게 만들고 암 성장에 기여하는 인슐린 유사성장인자, 약자로 IGF라고 합니다. 성장인자도 감소시킵니다. 암 예방과 치유를 위해서 최소 30분간의 활발한 신체 활동을 주 5일 이상 실시함을 권장합니다. 다음, 호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인은 스트레스 때문에 너무 빨리 그리고 너무 얕은 숨을 쉬게 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이 과도해져서 혈액의 폐하가 알칼리성화됨으로 인하여 칼슘과 마그네슘 배출이 많아져 체액이 산성화되고 이로 인해 산소 전달 능력이 악화되어 세포에 산소 결핍이 발생됨으로 인하여 암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매일 심호흡을 하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산소 공급이 원활해져 암 예방 치유에 큰 도움이 되고, 제 경우에는 매일 아침마다 하는 108배가 그 역할을 계속 해줄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 햇빛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타민 D의 90%는 햇빛을 통해 생성되고 면역 강화를 위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햇빛은 백혈구를 증가시키고 감염과 싸우는 감마 글로뷸린을 증가시켜 면역 체계를 강화시키고 적혈구 생성을 자극해 혈액 내 산소 함량을 높입니다. 또한 비타민 D는 호르몬처럼 작용하며 유전자와 상호작용해 암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최근에 밝혀졌습니다. 다음 수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면 부족은 스트레스 호르몬 생성을 증가시켜 암 유발 촉진에 기여합니다. 잠이 저절로 오게 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부족해지면 에스트로겐 수치가 상승하게 되고 이로 인해 유방암, 전립선암 발생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밤 11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는 잠자고 있어야 하며 불빛 방해가 없는 양질의 7 내지 9시간의 수면이 암 예방 치유를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참고하실 도서로 암의 스위치를 꺼라를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